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중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래소, 코스닥 양쪽 시장 모두가 최근에 보기 드물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소가 플러스 1.28%, 253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2.14% 올라서 90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더 강했죠. 900포인트 위로 올라온 것도 모처럼 보는 모습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대금 보면요. 시장에 힘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거래대금이. 그래서 거래소가 오늘 9조 9천억. 시장 지수는 많이 좋았지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10조에도 못 미치는 약세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코스닥은 12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강세장 규모를 좀 이렇게 따라잡았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거래소 대비하면 한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거래 대금이 거래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서 거래가 좀 활발했다. 그나마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추세 이어보면 요게 이제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추세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졌었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간은 좀 이렇게 바닥 다지기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던 끝에 오늘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대단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위주로 해서요.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시장을 기대를 크게 갖기에는 좀 무리다. 이유는요. 아직도 요 21선, 생명선, 심리선이 요 위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그래프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반등이 좀 좋기는 했지만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이번 주 이제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좀 지켜보면 여기가 확실하게 단기 바닥을 보여주는 것인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시장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요.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강도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뿐만 아니고 뭐 로봇주, 2차전지, 배터리, 소재주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은 강한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이렇게 매수에 좀 주저하던 그런 매수세까지 오늘은 이렇게 같이 가담하지 않았나 싶고요.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 일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했을 때 최근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지지선 이렇게 보시면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좀 지지가 되는 반등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굳이 본다고 그러면요. 21선에 거의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요 위로 올라선다고 그러면 또 코스닥 쪽에서는 좀 시세가 날 만한 그런 분위기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아침부터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상승세를 이어간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장이었다. 모처럼 보는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 보면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좋았는데요. 수급 내용을 보면 평소하고 조금 다르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조금 다르다. 개인들이 오늘요. 거래주 3,900억 매도, 코스닥에서 4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근한 8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세에 가담했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상당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요. 기관들이 한 달 동안 꾸준히 거의 하루 이틀 제외하고서는 매도 우위로만 이렇게 일관했는데요.
오늘은 거래소에서 2,900억, 코스닥에서 1,100억, 그래서 한 4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고요. 외국인들도 오늘은 거래소에서 1,100억, 코스닥에서 3천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모처럼 쌍끌이로 매수를 한 반면에 오늘 또 개인들은 또 한 8천억 가까이 매도 우위했다. 개인들이 모처럼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51조 7천억. 그리고 최근에 한 달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개인들 계좌에 현금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합쳐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증시 지표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후행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한 달간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돈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용융자금, 이것도 이제 고객 예탁금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식 대출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는 20조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지 않은데 대출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최근에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좀 이렇게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아요. 융자금도 이렇게 높지만 지금 미수금 잔고 같은 경우도 더 늘었네요. 6,320억입니다. 그래서 5천억 단위에서 다시 6천억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이 이제 시장이 좀 좋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 시장으로 봤을 때 미수금 또는 신용으로 들어갔군요. 별로 재미를 못 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급매물, 또 악성 매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수급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어제 0.54% 오르기는 했지만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해 주는 것이라서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도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나스닥은 플러스 1.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단기 반등 정도로 보이는데요. 좀 더 추이를 더 봐야 되겠죠. 60일선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S&P 500 마찬가지죠. 1.1%.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살짝 반등해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급락 후에 이렇게 저가 매수 반등세 단기 반등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로서는요. 그 다음에 니케이 플러스 0.87%. 오늘 리얼타임입니다. 일본 시장도 이렇게 좋지 않았다가 최근 며칠간은 이렇게 밑에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대동소이예요. 대만도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1.1% 올라줬습니다. 독일 0.15% 플러스, 프랑스 0.09% 플러스. 그래서 최근 몇 달간 좋지 않은데 요 며칠은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27, 항생 플러스 2.2. 오늘 항생 홍콩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헝다그룹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 지수에서 헝다그룹을 제외시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 그것 때문에 오늘 2.1% 이렇게 반등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전체 그림으로 보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어제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애플이 이런 모습입니다. 급락 후에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테슬라도 비슷하죠. 1.57%. 어제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종목은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어제 장중에는 3.1% 정도 올라서 그래프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죠. 근데 시간 외에서 9%나 이렇게 올라주면서 앞에 고점을 뚫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엔비디아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제 그 실적 발표한 것 보면요.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01%,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한 1200%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한 20%, 30% 정도 높게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시간 외에서 9%나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엔비디아 실적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죠. 미국 시장이 어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또 유럽 시장까지 전체가 같이 이렇게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요 단연 화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6.2% 올라줬는데요. 시총이 37조나 되는데 6.2%라고 그러면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최근에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거는 네이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그 생성형 AI 서비스 하이퍼 클로바 X 이거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 최수연 대표가요 얘기한 것 중에 요게 조금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그동안 PC 시대 인터넷 포털에서도 경쟁이 있었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그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제 생성형 AI 기술 시대에서 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잘 해온 걸로 봤을 때 자신감이 있다. 그 자신감의 근저에는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소비자, 기업, 대화형 서비스, 데이터 센터 등 전체를 아우르는 올라운드 생성형 AI 서비스 쪽에서 자기들이 강점이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독보적이죠.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금 네이버 같이 자국 그 플랫폼 기업이 요만큼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럽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이버 경쟁력이 우리가 좀 평가해줘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이버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26만 주, 기관이 34만 주, 상당히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거는 있지만 근한 절반 정도 이렇게 반납했다가요.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거래도 이렇게 수반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봉으로 한번 보죠.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2021년 1년 전 7월 26일에 46만 5천 원 했다가 이렇게 저점까지 근한 지금 이제 22만 9천 원이니까요. 지금 가격으로 따져도 한 절반 정도가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바닥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준 하방 경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주봉이긴 합니다. 좀 긴 시각으로 보는 건데요. 가격 부담이 없는 것 아닌가. 네이버가 그런 점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가서 좀 물리더라도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다음은요. 알체라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12%나 올라줬어요. 여기가 이제 네이버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훨씬 더 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보다는요. 그래서 알체라를 좀 잘 아신다고 그러면 네이버보다는 알체라가 조금 더 그 매매하기에 더 그 탄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알체라는 네이버 이제 손자 회사이기도 하지만 얼굴 인식 관련해서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지금 현재 실적은 적자입니다. 근데 아마 금년부터는 흑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인천공항에 금년에 한 40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요. 공항에서 이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얼굴 인식 기능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또 산불 감시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특화된 기술인데요. 오늘 그 뉴스 보니까요. 금융결제원에서도 안면인식 공동 시스템 요거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11월에 국내에서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얼굴 인식 이게요. 비대면 관련해서 본인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비대면에서는 이렇게 얼굴 인식 기능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본인 확인을 더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알체라는 이쪽 금융 관련 쪽에서 앞으로 상당히 수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점, 네이버 손자회사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인식 관련해서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 보인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알체라는 이 AI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앞서가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알체라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셀바스 AI. AI가 기업 명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봐서 확실한 인공지능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드물게 여기는 이제 음성인식 관련 그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실적이요 드물게 한 21억 정도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 같고요. 여기도 이제 음성 인식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셀바스 A도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알체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반등했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좀 더 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성 인식 쪽에서 가장 도드라진 그런 기업이고요. 또 실적으로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데 납품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이 좀 부담이 없죠.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제가 같이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챗 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생성한다. 굉장히 아이템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화형 챗봇 관련해서 국내 최다 인공지능 특허를 보유한 종목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래요. 주가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예를 들어서 셀바스 AI나 또는 알체라나 이런 기업들하고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상승했을 때 훨씬 더 탄력 있게 이렇게 올랐던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주가 면에서는 가격 면에서는 좀 이렇게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국내 최다 AI 특허를 보유한 그런 회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공지능 쪽하고도 좀 맥락이 좀 닿아 있는 그런 테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빠진 종목 없이 이렇게 전체 종목이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 수급으로 보면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같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 우위를 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SPG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 면에서 좀 부담이 없는 지금 그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대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다. 요 저점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AI 관련주하고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SPG뿐만 아니라 다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좋았는데요. 그동안에 좀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들어가기에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주도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AI하고 마찬가지로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담아둬야 될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뉴스가 있다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한다고 그래요. 다음 달 21일하고 22일 날 청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아직도 적자 기업인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규모로 봤을 때는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 종목이 로봇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시총이 엄청나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그에 못지않게 시총이 한 1조에서 2조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쯤 그때 이제 공모주 좀 이렇게 경쟁률이 좀 치열하면서 붐이 일 때 그때쯤에 다시 로봇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임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로봇 관련주 이렇게 사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금 이렇게 사놓고 다음 달까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터전 비주원 요새 모양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1.3% 올라줬어요. 근데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재미가 없다가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 대단한 인내심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인정하는데요. 요때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재미를 보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 상가격 정도 될 텐데요. 꾸준히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바닥에서 따지면 20% 정도 지금 올라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시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지루하게 밀어놨기 때문에 웬만한 보유자들은 다 팔고 나갔지 않았을까. 새로 이렇게 손바뀜이 됐기 때문에요. 주가도 또 새로운 그런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매물대로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는데 요 매물대를 뚫는다고 그러면요. 상당한 어떤 시세의 분출이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아 보인다.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등 가능성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티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뭔가 좀 다르죠. 최근에 이렇게 방향을 튼 모습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큰 특징은 공매도 1위 종목이었다는 얘기죠. 아마 지금도 1위 종목일 텐데요.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쳤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카지노, 여행, 면세점 이런 쪽들이 지금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봐도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한 절반 가까이는 공매도 천원 물량들 환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물량이 아닐까 생각은 되지만요. 어쨌거나 쌍끌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같은 그 중국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고가죠. 신고가 나는 종목은 팔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많이 빠졌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전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조금 보기가 좀 낫죠.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게 근한 2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23,000원에서 지금 16,000원이니까 아직도 가격이 이렇게 부담은 없죠. 일단 급등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단체 관광객이 가장 왔을 때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카지노하고 면세점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로들 많이 이제 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특히 카지노는 현금 박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금년부터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아마 그런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규 직원을 카지노 관련해서 400명을 뽑아놨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기존 직원 수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0명을 더 뽑았다는 것은 아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자신만만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주식은 좀 사볼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닌가. 직원을 이렇게 많이 뽑았을 때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수익 면에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롯데관광개발 물론 이제 지금 쫓아서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오늘 또 한 7% 올라줬기 때문에요. 주봉은 이렇게 낮아 보이지만 일봉으로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켜보자. 특히나 오늘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팔지 말고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 지표,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나 예탁금이나 이런 걸 보면 강세장 지표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당분간은 우리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좋게 발표가 됐고요. 또 23일에서 25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죠.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닐 것 같다. 발표되더라도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보면서요. 이제 시장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내일 이렇게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